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엘로이님, 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1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맞나? 화요일 맞죠? 화요일 방송 오후 6시 4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로 영화, 제가 어제 봤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의 리뷰 겸 이제 줄거리 요약 해볼 생각이고, 2부로 이제 두근두근 타운 할 건데요. 영화 리뷰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두근두근 타운 들어갈 거라서 언제 두근두근 타운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8시에 묵꽃 파티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 요약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일단 방송하기 전에 공지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또 공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공지는 6시 45분에 화르르 1부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스포일러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영화 줄거리 전체를 요약할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좀 들어갈 거고,
2부는 두근두근 타운. 8시부터는 묵고 파티 할 거고. 카타. 카타. 그래서 오늘은 호그와트 레거시를 이제 플레이하면서 단발머리 사이코패스, 여기 지금 포스터에 있는 요 빌런이죠. 안톤 시거가 누군지를 이제 잘 모르는데 제가 캐릭터를 컨셉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컨셉을 게임 플레이하니까 좀 아쉽다. 뭔지 잘 모르는데 흉내를 낼 수가 없다. 뭐 알아야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방송 전후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보고 방송 끝나고 이제 엔딩까지 봤는데 2시간 정도 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방송 전후로 시간을 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에 대한 대체적인 스토리 요약하고 개인적인 소감을 잠깐 얘기해볼까 해요. 한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2부로는 오후 8시부터 두근두근 타운 무지개 꽃다발 파티인데, 이제 비날씨가 오늘 두근두근 타운에 비가 내렸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려서 뭐 저녁 시간에 무지개 꽃다발 하기 참 좋은 시간이다. 비 오는 날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마무리하고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묵꽃 파티예요. 3월 21일인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묵꽃 파티였고 거의 한 달여 만에 묵꽃 파티고요. 참여 인원이 좀 적어도 8시부터 그냥 무지개 꽃다발 쓰고 요리할 예정이니까 이제 뭐 디스코드를 통해서 신청 댓글을 받긴 했었거든요. 디스코드를 통해서 신청 댓글을 받았는데 댓글 이제 많이 달아주진 않으셔가지고 한별님만 이제 딱 달아주셨는데, 이게 참여 인원을 확인을 위해서 받은 건데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겠어. 근데 참여 인원이 적어도 2분이어도 그냥 8시부터 무지개 꽃다발 쓰고 요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 여부랑 상관없이 마을에 이제 자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시간 될 때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요약을 먼저 하고 이제 들어가자면, 어제 호그와트 레거시를 했었죠. 어제 호그와트 레거시 4일차였는데 컨디션 이슈, 두통이 약간 있었어. 급체로 인한 두통. 이게 전날에 생라면을 부숴먹고 잤더니 소화가 덜 됐었나봐요. 그래서 급체로 인한 두통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래 못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었나요? 거의 한 딱 3시간 정도 하고 가버렸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내준 과제를 다 했어야 했는데 과제를 끝냈더니 또 다른 과제가 생기기도 하고 과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못 끝냈다.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플레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어서 해보겠다고 적어놨는데 수요일에 바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무지개 날씨가 저녁 시간이었으면은 이제 목요일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지개가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두근두근 타운에, 그래서 수요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르륵 요일이죠. 화르륵 요일 112일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거 컨텐츠 처음 해보는 컨텐츠인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누가 댓글 달았네? 누가 댓글을 달았지? 댓글 단 거 처음인데 여기에 영화 리뷰하기 전에 이것 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진을 매주 정리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랑 지지난주는 바빠서 이제 못 올렸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면 두두타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그냥 간단한 코멘트랑 함께 정리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카페에. 그래서 이제 4주차 꿈의 명함 시즌이죠. 지금 4주차 기록. 요게 4월 11일 방송 사진인데 옆에 계신 분이 아마 뽀로로님이고 여기가 한별님 집이에요. 빵빵이님 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꿈을 꿔봤다. 여기 돌아가는 회전컵이죠. 회전컵 위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용님의 2번째 깜짝 음반 선물. 친구분 중에 용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자예님이죠. 리쌍의 TV를 꺼내라는 음반을 선물을 갑자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 4월 12일 방송 사진이었죠. 4월 12일에는 마을에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똥을 꺼내가지고 두쫑포 꺼내고 똥 꺼내가지고 표정이 이제 똥냄새 난다고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빵빵이님이죠. 한별님이
돈을 써가지고 진짜 돈을 써서 폭죽을 사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그것들을 찍은 사진들이에요. 방송 끝나고 나서 요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들. 당신의 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그거죠. 개그맨 장동민님이 대학 축제 가가지고 불꽃놀이 터지는 거 막 멘트 좀 신경 써주세요 했더니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학 축제 안 불려갔다는 그 썰이 생각나가지고 멘트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전설의 반반 허스키 요런 사진들 구경할 수 있으니까. 반반 허스키 아부갤러니 반반 허스키 예쁘다. 반반 허스키가 나오더라고요. 반반 허스키가 나왔다. 요런 사진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리뷰, 스포일러 리뷰 해볼 건데 한 7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6시 57분이네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미 저기 문구를 띄워놨죠? 위쪽에. 여기다 적어야겠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소감문. 스포일러가 이제 함유되어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난 이 영화를 꼭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1부 내용은 영화 스포 감상회가 될 거고 대충 이제 내용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봤죠? 어제 봤는데 어제가 아닌가? 엊그제 봤나? 엊그제 봤다. 아니다 어제 봤다. 새벽 시간 일어나서 봤구나. 헷갈리네. 맨날 방송하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테마가 역사의 흐름이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보안관이에요. 보안관. 주인공이 보안관인데 글씨대로 좀 크게 할까? 이제 토미 리 존스라는 배우분이에요. 어디 나온 분이냐면 아실 텐데 맨인 블랙에 나온 제이 아나요? 맨인 블랙의 제이? K인가? 맨인 블랙의 K인가? 맨인 블랙 K다. 맨인 블랙의 K 역할을 했던 토미 리 존스 배우분이 이제 주인공이신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보안관이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보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영화 시작하면은 막 주절주절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았던 시대는 어떻고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대사가 요즘에 이제 범죄가 동기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요즘 범죄가 동기가 없다. 왜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요즘 범죄는 동기가 없다. 이게 시대가 어떤 시냐면은 1990년대쯤이에요. 시대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고 휴대폰도 이제 많이 없는 그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시작 딱 되면은 보안관이 어떤 단발머리의 남성을 이제 체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순찰차에다 이제 실어. 딱 데려가서 순찰차에 싣고 앞쪽에다 무슨 가스통 같은 거를 이제 딱 싣고 이제 경찰서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서로 이제 들어가. 경찰차에다가 이제 단발머리 사이코패스를 신고 그래서 막 전화로 얘기를 해요. 수상한 양반을 잡았다. 차량도 대포 차량이고 뭐 이상한 가스통 같은 거 들고 다닌다. 근데 뒤에서 막 사부작 돼요. 그 안톤 씨가 역할이. 그래서 사부작 되더니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는데 뒤쪽으로 이제 몸 뒤쪽에 있던 수갑을 앞쪽으로 싹 빼더니 경찰 뒤쪽으로 다가가서 목을 졸라버려 그냥. 갑자기 바로 목을 졸라요. 그러더니 보안관이 목 졸려서 죽어버려.
그리고 영화기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이 그래. 오프닝이 부부한간이 죽으면 시작돼요. 경찰서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왜 부부한간 혼자 있다가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경찰차를 훔쳐 타고 이제 가요. 이 안톤 시거라는 역할을 한 배우분이. 안톤 시거가 경찰차를 훔쳐 타고 딱 가는데 이제 길거리에 길에 차가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도로냐면은 그 미국 특유의 그 되게 긴 도로 있죠. 미국의 긴 도로. 기다란 도로여서 차량이 거의 없어. 사람이 없는 도로. 사람 보행로가 없는 그런 도로. 그래서 차가 하나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사이렌을 삥삥 울리면서 이제 멈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처음에는 몰라. 그냥 경찰차인가 보다 했는데 내리니까 아까 그 단발머리 살인마인 거야. 내려가지고 차가 이제 섰어요. 차가 딱 서서 단발머리 아저씨가 딱 단발머리 그 살인마가 순찰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차한테 다가가가지고 내리라고 해. 차에서 내리시죠. 내린 다음에 별말 안 해요. 막 왜 내리라고 하는 거죠? 막 얘기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내리라고 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러더니 머리에다가 이제 공기총을 딱 대고 팡 쏴버려.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도 죽어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2명이 죽어. 그러더니 이제 그 차를 훔쳤다고 또 이제 가요. 근데 홀드스틸이라는 대사인데 가만히 있어 하고 이제 쏴서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주인공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아닌 이제 타노스 역할을 했던 조시 브롤린이라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슴 같은 사슴무리를 사냥하고 있는데 소총을 딱 겨누면서 똑같은 대사를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탕 쏴. 근데 이 사슴은 못 맞추고 사슴이 도망가요. 이제 사막 같은 곳이에요. 배경이 어떤 곳이냐면은 미국의 이제 텍사스주거든요. 배경이 요런 곳이야. 요런 느낌의 이미지인데 여기서 이제 탕 쏴가지고 사슴이 도망가서 이제 사슴이 도망간 곳으로 이제 가요. 갔더니 어떤 개가 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어. 까만색 개가. 뭐지? 개가 왜 갑자기 피 흘리면 내가 맞춘 적은 없는데 왜 개가 피 흘리면서 도망가지? 그래서 걔가 왔던 곳으로 이제 가봐. 갔더니 차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 트럭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근데 멀리서 보이거든요. 근데 차는 보이잖아. 멀리서 봐도 크니까.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망원경을 딱 꺼내서 보니까 차 주변에 사람들이 또 널브러져 있는 거야. 트럭 한 3-4대가 있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텍사스고 멕시코 국경 근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뭔가 그런 마약 거래가 틀어져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 주인공이 아니지.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 역할이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모스 루엘린이었나? 하여튼 이런 이름인데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저기 뭔 일이 났는데 갈까 말까? 근데 많이 고민하지 않아. 테토남이어가지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가요. 이제 총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소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있으니까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제 총 맞고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걔도 막 죽어 있고 아까 전에 그런 무슨 종이라고 하지? 그거를 핏불 테리어? 그런 종류의 개가 이제 쓰러져 있고 걔도 죽어 있고 사람도 죽어 있고 그래서 이거 사단이 났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러면서 돌아다녀. 살펴보는데 다 죽어 있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다 이제 트럭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트럭 열었더니 웬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의 다 죽어가요. 반산성장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멕시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써. 아구아 막 물 좀 이래. 근데 이제 물 같은 건 없어. 되게 냉정하게 말해요. 물 같은 거 없다. 그러고는 차량이 이제 트럭인데 트럭 뒤쪽 가서 보니까 이제 마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대충 꼬라지를 보니까 알만하구만 이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 같은 거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없냐 물어봐요. 근데 이제 대답을 못해. 일단 영어를 못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가지고 생존자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여기 마약만 있고 돈은 없어. 그 현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생존자가 있긴 할 텐데 어디로 갔을까? 왔던 길로 갔겠지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 아까 걔가 도망갔던 그쪽이었나? 지금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가요. 가다가 혼잣말로 그 사람도 분명히 다쳤을 텐데 가다가 이제 쓰러져 있거나 어디 그늘에서 쉬고 있겠지? 아니면 나를 쏘겠지? 나를 봤으면 나를 쏘겠지? 하고 이제 가다가 나무가 두 그루 딱 보여. 그래서 나무를 딱 보니까 뭔가 인기척은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원경을 꺼내서 싹 봤더니 이제 사람이 이제 나무에 기대가지고 앉아있어. 그래서 저게 생존자다. 그 현장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저기 있구나. 이제 직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원경을 딱 보고 시계를 딱 보고 쟤도 뭔가 다쳤으면은 못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나봐. 시계를 딱 봐요. 시계를 보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한참 뒤에 시계 보고 한 30분 40분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나무 옆에. 그래가지고 쟤도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그제서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무장을 다시 하고 가요. 근처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움직이지 않는 건 죽어서 그런 거였고 총 맞아서 죽어 있어요. 옆에 가방이 하나 있어. 이제 검은색 가방을 이제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20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횡재다. 어떡하지? 라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 모스 루엘리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돈을 들고 날라요. 돈을 그대로 들고 그냥 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트레일러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트레일러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레일러 밑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안에도 있는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안에도 있는 사람이었어. 안에도 있는 이제 퇴역 군인인데 진짜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가더니 어디서 밖에서 뭐하다 왔냐. 별일 없었다. 신경 쓰지 마라. 알고 싶지 않을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200만 달러 생겼다. 거짓말 하지마.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아내가 듣기에는. 근데 사실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아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알고 싶지 않을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안 물어볼래.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래. 너도 모르는 게 나아 하고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지내려고 해. 이제 다음 장면이 이제 자는 장면인데 자고 있다가 이제 뭔가 양심에 찔렸나봐 이 아저씨가. 젠장 일어나더니 갑자기 물을 막 수돗물을 막 받아가지고 새벽에 한밤중에 수돗물을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랬더니 못했던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갔다가 못 돌아오면 엄마한테 안부인사 전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분이 당신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그럼 내가 가서 전화하면 되겠네? 이러더니 집을 또 나가. 그러더니 아까 전에 있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요. 물을 가지고. 아마 그 멕시코인이 물 달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었나봐. 그래서 물을 가지고 다시 갔는데 트럭을 이제 약간 멀찍이 세워놓고 물을 두고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트럭 문을 열어놓고 왔었단 말이에요. 트럭 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트럭 문이 닫혀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누가 왔다 갔다. 뒤를 싹 봤더니 자기가 트럭을 대놓은 곳을 봤더니 다른 트럭 옆에 서 있고 이제 총을 든 갱단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퀴를 터트리고 있어. 이제 큰일 난 거야. 와 조졌다. 어떡하지? 막 이제 표정에서 당황하게 느껴져. 어떡하지 하는데 멀리서 막 이미 발견을 했어요. 총을 쏘면서 이제 와. 바퀴에 구멍 내놓고 이제 트럭 다시 타더니 총을 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같은 거 안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 퇴역 군인 이 아저씨가 총 같은 걸 안 들고 와서 막 도망가. 총이 안 맞으려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막 날이 밝기 시작해요. 도망가는데 완전 새벽녘이었던 거지. 동틀녘이었던 거죠. 동틀녘에 이제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뭐 한 5분 정도 도망치다가 이제 강이 있었나봐요.
방으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살아요. 겨우겨우 방으로 뛰어들어 살아남고. 근데 이제 그냥 무사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깨 쪽에 이제 총을 맞아. 샷건을 맞아. 왼쪽 어깨 쪽에 샷건을 맞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러더니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해졌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친정으로 가라. 우리 시간 얼마 없다. 이제 우리가 살던 곳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돈을 포기를 못해. 그 돈은 가지고 싶은 거야, 아저씨가. 200만 달러를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단발머리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가 무슨 역할이었냐면, 그 거래가 틀어진 현장에 돈을 챙기러 나타난 이제 회수꾼이었던 거야. 근데 해결사였어요, 해결사. 단발머리 그 사이코패스가. 그 현장으로 다시 이제 그 마약 거래 현장 있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던 그 현장에 나타나요, 그 단발머리 아저씨가. 밤중에 나타나고, 그리고 갱단에 이제 좀 우두머리 같은 조직원 중에 좀 상위층? 양복 입은 갱단원들 2명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다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 돈가방 안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나봐. 그래서 막 수신기 달라 하더니 여기서 수신기가 뭐 작동을 하냐? 근데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돈가방이 여기 천장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더니 이제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가지고 옆에 이제 갱단원이 같은 팀일 거 아니에요. 의뢰를 했던 갱단인데 그냥 그 둘도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탕탕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을 해버려. 완전 사이코패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해요. 왜 죽이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막 죽여. 그러고 나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내용이 그 모스 르웰린이라는 요 사람하고 단발머리 아저씨의 추격전 내용이야. 영화 전체의 내용이. 근데 이제 돈을 갖고 싶으니까 이제 허름한 모텔에 이제 숨어 들어가지고 돈가방을 이제 뭐 숨겨놓고 머무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게 멕시코 갱단의 돈이고 이미 한번 총도 맞았고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 그래서 막 총포상 가서 총도 막 사고 샷건도 사고, 이 모스 르웰린 아저씨가 샷건도 사고 막 준비를 해요. 나는 이 돈을 꼭 지키겠다. 나는 내 돈이 아니지만 이제 내 돈이 될 예정인 이 돈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총도 사고 준비를 막 단단히 합니다. 근데 이제 불안함이 극도로 다다르니까 온갖 게 다 의심스러운 거야. 총도 사고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아니지, 모텔로 돌아가는데, 모르는 차가 딱 서있고 창문 그 커튼을 다 닫아놨단 말이야, 자기 방에. 근데 커튼이 살짝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벌써 왔다고? 누가 벌써 왔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 돈 줄 테니까 그냥 지나가. 그래서 지나가가지고 겨우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근데 그 돈을 모텔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환풍구 안에다가. 그 돈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그 모텔 주인한테 가서 다른 방을 잡겠다, 다른 방 예약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실이 뭐 138호실이었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위쪽에 38호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137호실이 있고 옆쪽에 호실이 있으면은 그 방 배치도를 딱 보더니 자기가 머물던 방이 138호실이라 하면은 옆방 말고 바로 이제 맞은편 방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맞은편 방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거를 준비를 했었냐면, 그 아저씨가 혹시나 내 방이 이제 점령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왔을 때 도망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텐트 폴대 같은 걸 사왔어. 환풍기에 넣어놓은 그 가방을 끌어낼 수 있게끔. 텐트 폴대를 막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끌어내려고 막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단발머리 사이코패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단발머리 사페가 다시 재등장 해가지고 수신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돈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 돈가방 위치를 알고 있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돈가방 근처로 가면 수신기가 막 울어요. 수신기가 이제 점점 깜빡깜빡거리면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모텔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제 수신기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 근처에 있구나 이 자식. 이제 단발머리 사페가 이제 모텔 근처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찾아낸 거야. 찾아내서 걔도 똑같아요. 슥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모텔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도로변에 있는 모텔 있죠. 그런 모텔을 이제 지나가면서 방을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방인지 대충 이제 파악을 해. 그러다가 이제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구간이 있죠. 거기서 살짝 뒤로 가서 이 방이구나 하고 확실히 눈치를 채.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가가지고 옆방을 빌려요. 이 사람은 138호실에 옆방을 빌려요. 한참 옆방이었나? 130호실이었나? 하여튼 몇 방 빌려가지고 준비를 해. 너인 뒤졌다 이러면서 준비를 해. 막 공기총이 샷건이었나? 샷건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주인공이 원래 머물렀던 숙소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밤중에. 근데 쳐들어갔더니 안쪽에 주인공은 이제 다른 방에 묵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안쪽에 멕시코 갱단이 있는 거야 이미. 멕시코 갱단이 3명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이 단발머리 사페가 그 3명 4명을 순식간에 다 처리해요. 파파팡팡 쏴가지고 순식간에 다 처리하고 거의 무적처럼 나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앉아있어요.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돈가방을 찾아요. 돈가방을 찾는데 이제 한풍간에 숨겨놨으니까 침대 밑에도 보고 이제 서랍도 열어보고 하면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톤 시거가 진짜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딱 처리하고 한풍구를 쓱 봐요. 머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 좋아. 단발머리 사페이 안톤 시거라는 사람이. 한풍구를 딱 봐. 그래서 한풍구를 이제 동전을 꺼내가지고 열어요. 딱 열었더니 이제 그 가방을 넣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근데 가방은 없어. 이미 이제 모스 루엘린이라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튀었어. 한 발 늦었구나. 이제 모스 이 사람은 총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제 챙겨서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추격전인데 다른 모텔로 이제 또 숨어들어. 다른 모텔로 가요. 다른 모텔로 가서 이제는 이제 한번 당해봤잖아. 당해보니까 이제 모텔 주인한테 얘기를 해. 모텔 주인한테 누가 날 찾아오면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달라. 그리고 돈을 딱 줘요. 전화 한 통 달라.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해. 근데 누워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나를 찾았지? 어떻게 나를 찾은 거지? 뭐가 있다 이거. 돈가방에 뭐가 있나? 에이 설마 이러면서 돈가방을 막 뒤져봐요. 에이 설마 돈가방을 막 뒤져. 그랬더니 이제 지폐 다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폐 다발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거든요. 다발이 많은데 지폐 다발 하나를 뒤져봤더니 그 안쪽에 수신기가 있는 거야. 그 송신기가 있는 거야. 지폐 다발 안쪽에. 이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구나. 그러고 이제 송신기를 딱 꺼내고 느낌이 쎄한 거예요. 조용한 거야 바깥이. 벌써 왔나? 가방에서 샷건을 딱 꺼내들어. 샷건을 꺼내들고 침대에 앉아있어요.
좀 딱 앉아있는데 바깥에 발자국이 싹 보여. 문 앞에 누가 잠깐 서 있다가 사라져. 갑자기 지나가. 근데 그 모텔이 사람이 분명히 많이 없는 모텔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지? 문 열면 쏠려고 했는데 그냥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뭐지? 낌새가 이상한데? 그러더니 복도에 불이 꺼져요. 복도에 불이 꺼지고 잠깐 뒤에 이제 펑 소리 나더니 그 자물쇠가 있거든요. 자물쇠? 자물쇠를 공기총으로 그냥 뚫고 들어와요. 그 단발머리 사페가.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총을 쏩니다. 이 주인공도 가만히 안 있고 차건을 쐈는데 맞진 않았어. 이제 주인공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당할 순 없으니까 창문으로 도망가요. 창문으로 돈가방 던지고 뛰어내리고. 이게 2층 정도였거든요. 2층 3층 정도인데 창문으로 돈가방 던지고 뛰어내려요. 뒤에서 막 총을 막 쏴. 탕탕 막 총소리 막 와. 총이 막 날아와. 어떻게 피해. 근데 한 대 맞아요. 복부에 한 대 맞아. 맞아가지고 아파. 아파. 어떡하지? 이제 슬슬 이제 돈가 못 잃지. 200만 달러 들어있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야. 조졌다. 그냥 돈 포기할 거 그랬나? 근데 이 주인공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후회를 할 텐데 후회하지 않아. 돈을 절대 못 잃겠는 거야.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돈을 계속 쥐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맞은편에서 차가 하나 오거든요. 차가 쓱 와. 트럭이 한방중인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트럭을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총을 이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샷건을 들고 있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빨리 가달라. 당신 뭐요? 하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 총 맞고 죽어. 그 사람이. 운전수가 죽어버려요. 운전수 죽음.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 운전수 바로 죽어. 그래서 이제 운전대 뺏어가지고 이 모스 루엘리라는 사람이 운전대 뺏어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얼마 도망 못 가. 왜냐면 본인도 총을 맞아가지고 얼마 도망 못 가고 한 블록이라 해야 되나? 콘 한 바퀴 딱 돌고 그냥 바로 차에 갖다 박고 쓰러져요. 차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 그래서 멀리 도망 못 간다. 어떡하지? 이제 차에서 빨리 뛰어나가지고 다른 차 뒤에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단발머리 사이코패스가 걸어옵니다. 이제 사건을 들고 되게 침착하게 걸어와요. 별일 없는 것처럼 막 걸어와. 주인공은 이제 차들 이렇게 거리에 서 있잖아요. 여기 뒤에 웅크리고 숨어 있고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막 걸어와. 그림판이 필요한가? 이게 설명을 하려면 그림판이 좀 필요하겠다. 차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단발머리 사페가 이렇게 걸어오고 이쪽에서 걸어오고 총을 들고 주인공이 여기 총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야. 헉 어떡하지 돈가방 들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이제 단발머리 사페가 여기에 사고가 났거든요. 차가 여기 사고가 났어. 이쪽으로 가요. 이쪽 딱 가는데 주인공이 이제 기회를 노려요.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쪽으로 오면 총 쏴야지. 얘가 이쪽 와서 봤는데 차에 사람은 없어. 이미 차에 사람은 없고 바닥을 보니까 핏자국이 딱 있는 거야. 발자국이 딱 있어. 이쪽으로 간 발자국이 있어. 얘가 쓱 보다가 낌새가 이상한데? 그 순간 이제 얘가 딱 이제 일어서가지고 총을 팡 쏴. 근데 얘가 피지컬도 좋아요. 이거를 뛰어서 피한다? 뛰어서 차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를 여기 서 있다가 이쯤에 서 있다가 차가 딱 있으면은 차 뒤로 쏙 하고 피해버려. 이걸 피해버렸어. 그래서 근데 이제 해결을 봐야 되잖아. 얘가 계속 쫓아오잖아. 무섭잖아.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고 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총을 좀 많이 맞았어요. 이미 총을 몇 대 맞았어. 그래가지고 총을 이제 들고 이제 갔더니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도망가고 텅 빈 거리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텅 빈 골목길만 딱 보이고 이미 어두운 골목길만 보이고 주인이 허탈하게 딱 봐요. 아씨 못 잡았네.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야. 이제 총을 한 3-4대 맞았어. 총을 3-4대 맞아가지고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총을 많이 맞음. 근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 쟤는 이제 밤새 쫓아올 텐데. 근데 이제 멕시코 국경 근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경을 넘어야겠다.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국경을 넘어야만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돈가방을 들고 국경 쪽으로, 국경 검문소 있죠. 검문소 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총을 맞았다 했잖아. 총을 맞은 상태라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 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는 국경을 못 건너가겠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맞은편에 어떤 이제 새벽인데 20대에서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20대 정도? 20대겠다. 20대 약간 불량배처럼 보이는 3명이 걸어와요. 근데 많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 맥주 손에 들고 이제 자켓 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걸어와. 나쁜 애들은 아닌 게 일단 검문소 근처라서 나쁜 짓을 하지는 못해요. 이제 지나가는 애한테 말을 걸어요. 그 모스라는 사람이. 아저씨가 이제 말을 걸어서 재킷 좀 팔아라. 재킷 나한테 팔아라. $500 주겠다. 재킷 $500? 콜? 이게 재킷을 딱 줘. 근데 괜찮아요? 이제 물어봐. 괜찮아요? 총을 많이 맞은 상태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곧 죽기 직전인데? 이게 나한테 그 재킷을 주고 이제 맥주도 들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맥주도 팔아라. 맥주도 나한테 달라. 갑자기 맥주 들고 있던 애가 이것도 팔게. 얼마에 살래?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건 그냥 줘라. $500나 줬는데 이미. 보통 같으면 무서워서 줄 텐데 얘네들은 무서운 게 아닌 게 상태가 이미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무서워하질 않는 거야. 맥주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판대. 돈을 달래.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500 이미 줬잖아. 그냥 줘. 맥주 정도는 그냥 줘라. 이제 맥주를 손에 딱 받고 맥주랑 이제 자켓을 입고 검문소 쪽으로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다 이제 돈가방을 들고 있잖아. 돈가방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가방을 들고 국경을 지나가진 못해. 왜냐면 그거를 검사를 해볼 테니까. 돈가방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철책이 있어요. 무슨 강옆이란 말이에요. 국경이 이제 다리로 돼 있어요. 강을 낀 다리 위란 말이에요. 다리 밑을 보니까 수풀이 있어. 우거진 수풀이 있어요. 이 주인공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다른데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간위에 잠깐 올라선 다음에 가방을 그냥 냅다 던져버려. 냅다 그냥 수풀 쪽으로 던져. 에라이 숨겨지겠지 하면서 던지고 이제 아까 샀던 재킷이랑 맥주 이제 손에 들고 덜덜덜 떨면서 너무 아프니까 덜덜덜 떨면서 이제 국경 쪽으로 가요. 검문소 쪽으로 가가지고 취객인 척 하면서 지나가. 그래서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지나가는 그거는 좀 쉬웠나봐. 그래서 별로 검사를 안 해. 그냥 그 검문소에 있던 검문소 아저씨, 그 보안관이라 해야 되나? 검문관이 앉아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눈 뜨고 취객이네? 다시 눈 감아. 취객이네? 취객 지나가네? 하고 그냥 눈 감는 게 다야. 그냥 무사 통과해요. 이제 주인공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 장면이 노랫소리가 막 들려요. 새벽인데 노래소리가 막 들려. 멕시코인 4명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4인 악단이라 해야 되나? 4인 악단이 그 주인공이 이제 어디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랫소리가 막 시끄러워서 주인공이 깼어. 막 신나게 노래 부르거든요. 멕시코에 있는 4인 악단 아저씨들이 막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주인공이 깨자마자 아프잖아. 아픈 부위를 막 만지다가 옷을 딱 들쳤어. 근데 피 범벅인 거야. 온몸이 피 범벅이야. 옷이 그냥 새빨개.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노래 부르다가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조용해져. 어? 뭐지? 조용.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주인공이 돈을 꺼내면서 뭐라 하니까 뭐라 하다가 기절하고 다음 장면이 이제 병원이에요. 어떻게 병원에 갔나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기절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된 거라 일어나니까 누가 와 있냐면은 그 전에 그 중요한 인물이 있어. 이제 단발머리 사페가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막 자기 조직원 갱단도 막 죽이고 하니까 조직의 우두머리가 다른 해결사를 또 고용해요. 다른 해결사를 고용하는데 이제 칼슨 웨스라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도 되게 좀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나와. 자기는 뭐 안톤 시거를 만나서 살아남았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이 갱단에서 고용한 다른 해결사가 주인공 옆에 그 모스 아저씨 옆에 앉아있어요. 꽃다발 들고 또 앉아있어. 당신 누구야? 그거 나는 뭐 칼슨 웰스라고 하는데 너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돈가방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송신기나 버려가지고 내 위치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냐? 다 아는 방법이 있다. 나 쫓아오던 그 살인마도 내 위치를 알 수 있냐? 아니, 알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안다면 걔도 알 거다. 너 건너편 모텔에서 묵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걔가 묻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돈가방 어디 있냐? 그거 다 뺏어가진 않고 일부는 돌려줄게. 그냥 서로서로 좋게 끝내자. 돈가방 내가 가져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톤 씨고 나는 처리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 모스 아저씨가 테토예요.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니고 모스 이 아저씨가 테토야. 테토여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칼스네스 이 사람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걔는 일반인과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양반이 아니다. 너가 어떤 짓을 해도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는 거야.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예요. 거의 주인공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강 건너 모텔에서 묵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라. 내 이름은 칼슨을 쓰고 어느 호실에서 묵고 있다. 이기라고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단발머리 사페가 이제 그날 만났던 날 있잖아요. 주인공하고 이제 총격전 한 날 멀쩡한 줄 알았는데 다리에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 허벅지에 총을 맞은 상태여서 그걸 이제 치료를 해요.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하고 다시 나타나서 칼슨 웰스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 묵던 모텔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모텔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 그 녀석이 나타납니다. 뒤에 단발머리 사페가 같이 올라옴. 총을 들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칼슨 웰스 이 아저씨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뒤를 돌아봤다가 졌다. 큰일 났네. 우리 말로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는데 이미 졌어요. 상대는 총을 들고 있고 이 아저씨는 총 같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마주 앉아요. 자기 방에서 이제 마주 앉아. 소파랑 이제 뭐 소파 2개였나? 소파랑 소파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눠요. 내가 돈을 다 줄게. 목숨만은 살려다오. 칼스네스 이 아저씨가 목숨만은 살려다오. 내가 돈을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기가 거슬렸나봐. 그 단발머리 사페가. 아니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 왜 너를 또 고용했지? 기분 나쁘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이래. 아니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왜 나도 왜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계약을 했어보고 계약 파기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목숨만은 살려다오.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나. 그러더니 비웃어요. 이럴 필요까지 없다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군. 근데 그때 전화가 와. 띠리리링 띠리리링. 모텔 전화가 와요. 띠리리링 띠리리링. 그러더니 씩 웃더니 바로 그냥 쏴버림. 뭐 유언하고 할 그런 시간도 안 줘. 그냥 바로 쏴버려요. 팡. 그래서 칼스네스 바로 사망. 뭐 하지도 못했어. 해결해준다고 막 떵떵거리더니 뭐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유 사망. 전화가 이제 왔잖아요. 모텔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이제 당연히 누구냐면은 모스 르엘링 그 아저씨예요. 돈가방 훔쳐서 도망갔던 아저씨.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 칼스네스 있어? 카스텔레닌 방 맞소? 있긴 있는데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래. 그럼 당신은 누구냐? 알지 않나? 내가 누군지? 웨스는 이미 갔어, 그치? 웨스는 멕시코에서 미국 갔지. 여기가 지금 멕시코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지 않나? 딱 이래. 당연히 욕부터 나오죠. 이런 씨. 전화하니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고민하다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나를 쫓던 살인마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지. 이제 둘이서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안톤 씨가 딱 그래요. 뭐라 하냐면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너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너만 죽고 내 발 밑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너만 죽는 선택. 2번째는 너랑 네 아내랑 다 죽는 선택. 너한테는 2가지 선택지 뿐이다. 딱 이래. 일단 얘는 무조건 죽어. 죽는다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이제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도 퇴역 군인이고 좀 테토남이다 보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까지 당했으면은 무서워서라도 물러설 텐데 그런 거 없어. 이미 끝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해볼 템 해봐라. 내가 먼저 너를 잡겠다. 해볼 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딱 끊어. 그러니까 안톤 시거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어요. 아니 기회를 줬는데 이걸 놓친다고? 황당하네. 안톤 시거가 사고방식이 달라가지고 아니 네 목숨은 없어져도 아내 살릴 기회를 줬는데 이걸 놓친다고? 황당하구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먼저 너를 잡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잖아요. 이 아저씨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많이 봐준 거야. 사실은 봐준 게 아니지만 얘 입장에서 많이 봐준 거예요. 안톤 시거 입장에서는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잖아. 그리고 얘가 안톤 시거가 이미 주인공 위치를 알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냐 이랬더니 너 강 건너 병원에 있잖아. 나 알아. 내가 먼저 안 가는 이유는 그냥 내 원칙에 따른 거고 네가 먼저 와서 돈가방도 바치고 네 목숨만 바치면 봐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병원에 있다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병원을 나간 다음에 다시 국경을 건너가요.
모스 아저씨가 국경을 건너가는데,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 가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문소에서 질문을 하는데,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야 일단 이 아저씨가. 왜냐면 병원에 방금 입원한 상태여가지고 옷이 없어요. 피투성이 옷이었잖아. 옷을 다 버린 상태라서 병원 가운을 입고 이제 병문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옷은 어딨냐? 뭐 옷 입고 있잖아. 파자마 이거 입고 있잖아. 가운 입고 있잖아. 그게 옷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미국 시민인 걸 증명해라. 이 아저씨가 딱 그래. 베트남에 2번 갔다 왔다. 참전 군인이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갔다 왔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갔다 왔고 무슨 12 보병대대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더니 까타 어서오세요 음녀음녀님 반갑습니다. 딱 듣더니 그래? 되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진짜 태역 군인인가 보네?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 미국 시민을 다시 미국 땅으로 모셔 이래가지고 미국 땅으로 건너와. 다행히 또 건너와요. 다행히 딱 미국으로 건너오고 이제 이 아저씨가 데뷔를 해야 되잖아. 살인마가 이제 턱 끝까지 발밑까지 쫓아왔어. 대화까지 했어. 단발머리 살인마를 피해야 돼. 이제 얘랑 싸워야 돼. 더 이상 피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사건하고 샀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사건하고 샀다고 했었잖아요. 사건 사고 이제 옷 사고 한 대 가가지고 옷도 다시 사고 총을 딱 구해서 다시 이제 모텔로 가요. 준비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 근데 이제 돈가방은 챙겼나? 돈가방도 챙겼었나? 모텔 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모텔 주인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모텔 주인은 죄가 없지. 망고잼을 드셔보셨네요. 망고잼 안 먹어봤어요. 갑자기 망고잼? 그래서 모텔 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이 아저씨도 참 웃긴 게 죽을 위기를 그렇게 겪었는데 태평한 거야 뭔가. 호텔에 어떤 이제 여인이 수영장에 이제 앉아있다가 스타일 좋은데요? 스타일 좋은데요? 같이 술이나 마셔요 막 이래. 같이 맥주 한잔 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지금 바빠서 안 된다 하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스몰 토크를 해. 갑자기 스몰 토크야. 그래? 맥주?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럴까? 막 이런 식으로. 여인이 이뻤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은 저는 자세히는 안 봤어. 그래서 안에도 있는 분이 같이 맥주 한잔 해요. 마시려고 해. 근데 이제 주인공이 보안관을 했잖아요. 제가 보안관 얘기를 계속 안 했는데 보안관은 계속 그냥 이제 뭐 하냐면 추적을 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일 사실 안 해. 별일을 안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건데 이제 보안관이 아저씨가 이제 아내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아내도 만나서 막 지금 당신 남편이 위험에 처해 있다. 나만이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위험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고 이제 계속 쫓아와. 그 아저씨도 그 보안관도 쫓아와요. 그래서 주인공 위치를 알아냈어. 근데 이미 늦었어. 주인공은 이 보안관 아저씨예요. 토미 리 존스. 맨인 블랙에 나오는 이 아저씨 알죠?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고 근데 주인공이지만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아. 비중은 이 모스 아저씨가 제일 커요. 모스 아저씨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영화상 주인공은 저 아저씨가 많고 스토리상 주인공은 이 모스 아저씨가 맞고.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이제 보안관 아저씨가 쫓아왔는데 이미 늦은 게 모텔을 찾았어요. 이미 사건 현장이야. 근데 이미 사건 아까 전에 술 마시자고 했던 그 여인분 있죠.
여인분 죽어있고, 주인공은 항상 늦지. 술 마시겠죠. 여인분도 죽어있고, 그 모스 루엘린 이 아저씨도 죽어있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이 단발머리 사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멕시코 겐단 때문에 죽었어. 단발머리 사페한테 죽은 게 아니야. 멕시코 갱단한테 죽었어. 예? 멕시코 갱단한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보안관은 구해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해줄 수 없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와줄 수 있었는데 참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런 내용. 영화 전체가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보안관 아저씨가 그 단발머리 사페가 한 행적들을 쫓아오면서 진려해. 이게 대체 어떻게 돼 먹은 세상이냐.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예전에 젊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범죄가 막 말도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모두는 죽어있고 이 시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사건이 다 끝났잖아. 그러면 돈가방도 사라졌어요. 이미 사건은 끝나버렸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보안관에서 이때부터 이제 주인공이 돼요. 다시 주인공이 돼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죠. 다른 보안관이랑, 멕시코 보안관이랑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막 예전 같지 않다. 뭐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막 얘기하다가 이제 보안관이 뭔가 찝찝한 거야. 찝찝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건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 여기 죽어있던 모텔로 다시 갔더니 이게 안톤 시거가 갔던 현장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자물쇠 있죠. 문의 자물쇠. 잠그는 부분? 열쇠 구멍? 그게 뻥 뚫려 있어요. 문에 열쇠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제 죽었을 때 갱단한테 죽었다 했잖아. 요때는 문이 멀쩡했거든요. 근데 다시 갔더니, 사건 현장으로 다시 갔더니 공기총으로 쏴가지고, 공기총으로 쏴서 문에 열쇠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다시 갔더니 문에 열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분명히 그 전에 갔을 때는 멀쩡했던 문인데, 사건 현장 이제 다 수습하고 와서 다시 왔더니 문에 열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톤 시거가 뒤에 찾아왔던 거야.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왔었고, 그래서 이제 문이 이제 뚫려 있는 걸 보고 봤으니까 보안관 아저씨가 제발 하면서, 근데 이제 직업상 안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왔다 갔으니까 아직 있는 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문 앞에 딱 서요. 근데 거기가 진짜 긴장감이 넘치는 게, 영화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이제 문 뒤쪽 있죠. 그러니까 모텔 안쪽 문 뒤편에 안톤 슈거가 서 있어요. 총을 들고. 그리고 모텔 바깥쪽 문 맞은편에는 보안관 아저씨가 이제 서 있는 거야. 둘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가운데 두고. 영화상 연출이,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보안관이 총을 딱 꺼내 들고, 느낌이 이상하니까 총을 딱 꺼내 들고, 문을 딱 열어. 근데 아까 연출에서는 이제 안톤 씨가 문 뒤에 서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뭐지?
근데 이제 긴장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도 이제 찾아 살펴보고 해야 되잖아. 이제 총을 딱 들고 모텔 안을 막 뒤져봐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네. 근데 안톤 씨가 왔다 갔구나. 단발머리가 걔가 왔다 갔구나. 침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안도의 한숨이면서 이제 좀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딱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영화 내용은 끝났고,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확하면은 그 보안관이 은퇴를 해요. 그날 이후로. 그 일 이후로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가 된 거지. 그래서 자기 아빠였나? 아버지도 이제 보안관이어가지고 은퇴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은퇴한 아버지가 아니라 농장주였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막 얘기하면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나는 예전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이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이제 노인들이 따라가기 버겁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빌런의 역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빌런만 이제 기억에 남긴 하는데 영화 내용이 쉽진 않았어. 이게 대사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예술 영화 느낌이에요. 상업 영화처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고 이제 막 추격전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추격하고 이런 거니까 볼 수 있는데 대사들이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막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무슨 꿈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자기 아빠를 만나서 막 얘기하는 꿈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게 된 거는 안톤 시거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려고 봤던 건데 영화의 좀 특이한 점이 OST가 없어. 영화 내내 노래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대사로만 이루어진 영화. 그래서 오히려 좀 긴장감이 높았다. 그리고 안톤 시거 중간에 이제 몇몇 중요한 내용들 몇 개 빼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장면이거든요. 노래가 없어. 맞아. 근데 엔딩이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중간에 좀 빼먹었네. 찾아왔었다 해서 도망가면서 섰다 한 다음에 그 아내를 죽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잖아. 안톤 시거가. 안톤 시거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의 어머니죠. 장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프신 상태였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장례식 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와요. 아내가 치르고 딱 돌아왔는데 집에 안톤 시거가 앉아있는 거임. 집 침실에. 집 침실 옆에 소파에 안톤 시거가 딱 앉아있어. 그래서 아내가 이제 체념을 한 거예요. 언젠가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구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저는 이제 상관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순 없어. 네 남편이랑 약속을 했거든. 너도 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해. 나도 지금 이럴 필요까지 없다고? 하지만 네 남편이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날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근데 이제 아내가 거의 진짜 완전 체념한 상태여가지고 저항을 따로 안 해. 그냥 앉아도 될 거 옆에 그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럴 필요 없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 근데 안톤 씨가 딱 듣더니 그래요. 그럼 동전 던지기로 정하자. 동전을 던지기로 정하자가 아니야. 일단 동전을 던져. 던지더니 자기 무릎에 딱 대요. 그러더니 앞면 뒷면 정해라. 앞면 뒷면 정해 딱 이래. 어? 뭐가 걸려있는데요? 네 목숨이 걸려있지. 예? 뭐 건다고 하지도 않고 내기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멋대로 하냐. 말 필요 없고 정해라.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제 아내가 그래요. 뭘 선택하던 상관없는 거 아니냐. 당신이 어차피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토지가 그래. 아니다. 이건 동전이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근데 아내가 안 골라요. 나는 고를 생각 없다.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러니까 앞면을 보고 뒷면을 뭐냐. 그러니까 홀짝 하는 거예요. 홀짝. 홀짝 하는 거야. 홀짝. 까타 어서오세요 베베님. 그래서 앞면 뒷면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그냥 결국에 이제 아내도 죽이고 나와요. 죽이고 나오고 안톤 시건은 이제 차 타고 이제 그래서 죽인 다음에 차 타고 자기 갈 길 가는데 이게 이 중요한 장면을 내가 까먹었다니. 차 타고 가다가 차에 치임.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오는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요. 이 장면이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러웠어 나는. 지금까지 엄청 무서웠던 캐릭터가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차에 치여가지고 팔이 부러진 상태로 뼈 튀어나오고 막 그런 상태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사실상 일반 사람이랑 다를 게 없었던 거야. 무적이거나 막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단발머리 사이코패스는 근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거나 잡힐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살아서 나갑니다. 또 살아서 나가고 그러고 이제 보안관이 그런 얘기하고 끝나는 얘기다. 아 이게 첫 번째 하는 거라 제대로 요약이 안 됐네. 이게 왜 억울해. 요약이 좀 서툴렀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안톤 시거라는 캐릭터가 제가 호가트 레거시 하면서 패러디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아 컬린퍼한테 검열당해서. 그래서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OST가 없어가지고 좀 심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몰입감 있게 잘 봤었고 2시간짜리 영화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보실 분이 있다면 스포를 당했지만 이미 스포를 당했지만 괜찮은 좋은 영화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가 이미 됐구만. 맞아, 영화도 같이 보고 하죠. 영화 같이 보기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한번 해도 괜찮고 그거 치즈직에서 사온 것만 돼요. 치즈직에서 이제 저작권 사온 것들만 돼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치즈직에서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는 가능하다. 아 더워. 8시 이미 지나버렸네. 8시가 됐네. 하토비야.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로 넘어갈게요. 임금님 랭킹이라는 애니? 다음에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봐야겠다. 뭔가 이번에 준비가 제대로 못했나봐 내가.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가 좀 두서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아쉽네.
네이버에서 가져온 애니는 같이 보는 걸로 추천하고 싶다. 임금님 랭킹이라는 애니가 네이버에서 가져왔으면, 근데 그게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보기 뭐 하는 거 있는지 그거는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그 취직 가보면은 어디서 볼 수 있더라? 다시 보기 전용 채널이 있을 텐데 아예.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같이 봐요 이런 거 있어요. 같이 보기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 같이 보기 카테고리를 보면은 어떤 거를 같이 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어디서 볼 수 있더라? 나 이거 정확히 몰라. 잠깐만요. 엔터에서 볼 수 있었나?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까꾸레 작은 장장님.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 어서오세요. 까꾸레 작은 장장님. 중간부터 듣긴 했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영화 한번 봐야겠다. 재밌는 영화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평점도 굉장히 높은 영화입니다. 임금님 랭킹이 인생 애니 중 하나라고요? 같이 보기 있었으면 좋겠다. 편성표였나? 편성표가 아니라 어디 있지? 취직 스튜디오 구독. 같이 보기 컨텐츠가 뭐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모르겠네. 나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같이 보기 뭐뭐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 텐데. 팬덤 이름으로 하신 분이 있다. 감사하게도 제 이름을 이제 넣어가지고 닉을 하신 분이. 장장님이 아마 카페도 처음으로 가입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방제 좀 바꾸고 다시 보기도 좀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잠깐 방송 종료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지각을 해버렸. 허허. 잠깐 다시 보기 좀 끊을게요.